구수한 우리말로 풀어보는 시사 한마당 백금열의 뉴스 못하못하 출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셨어요. 네네. 1심 판결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 건데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은요, 제가 마치 심청이가 된 것 같았어요. 오. 그러니까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나중에 아버지 눈을 띄웠는데 그때 아버지 눈만 뜬 게 아니고요. 개평으로 거기 온 모든 맹인들 눈이 같이 떠집니다. 아. 심지어는 비금주수 날아가는 새와 달리는 짐승까지 눈먼 짐승들은 눈을 다 떴어요. 와. 심청전이 원래 그래요. 그래요? 예. 저는 제가 원해서 뛴 건 아니고 누가 미크로브로서 그냥 인당수에 빠졌는데 그 뜻하지 않게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공무원들 그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좀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저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뉴스 못하못하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내일이 12월 3일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1년이 되는 날이죠. 다행히 내란은 진압이 됐고 민주정부는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1년을. 12월 7일에 국회에서 윤석열을 탄핵하려고 했죠. 그런데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제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2월 14일에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300명 중에 204명이 찬성을 했죠. 그리고 1월 15일에 드디어 윤석열을 체포해서 구속을 시켰는데 3월 8일에 지귀연 판사가 뭐 시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풀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나 4월 4일 시간도 기억합니다. 11시 22분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탄핵을 인용해서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이 됐지요.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한 지 111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에 4기 민주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죠. 그러니까 그 6달 동안 우리 국민들 얼마나 속이 버트고 피가 마르고 애가 탔습니까? 예. 그거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사필 규정이 되었죠. 근데 계엄령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오. 요 계엄령 경계를 삼엄히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이나 사변이 났을 때 경계를 하라고 이제 선포하는 건데 네. 윤석열 씨는 자기 부인 지키려고 이거를 지금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그랬죠. 조선 왕조 망신은 연산군이 다 했고 대한민국 망신은 윤산군이 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는 민주주의를 지킨 영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국회 담을 넘어가신 우리 국회의원분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시민들한테 국회로 와달라고 방송을 하셨는데 그걸 듣고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국회로 달려가신 시민분들, 또 사진 보면 왜 장갑차를 막아선 청년도 있고 네. 또 계엄군의 총구를 그 손으로 막은 안규령 대변인도 우리가 봤죠. 예. 그리고 계엄군한테 동조하지 말라고 사자우를 토하신 송영길 의원도 있었고 특전사 후배들에게 이거 동조하면 안 된다고 설득하신 이조훈 배우도 우리가 기억할랍니다. 그리고 여의도와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 특히 전봉준 투쟁단을 응원하려고 그 남태령에 모여준 우리 젊은 세대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밤새 눈 맞고 그 자리를 지킨 키세스 부대가 네,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유 예. 저 같으면 저렇게 못해요. 아우, 저분들이 그러니까요. 세상을 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한강 씨가 소설에서 그랬죠. 과거가 미래를 구할 수 있을까? 또 죽은 자가 산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셨는데 80년 광주가 2023년에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지난 1월 19일 그 서울의 법원을 습격해가지고 건물 때려부시고 불 지르고 사람 죽이겠다고 날뛰던 그 폭도들이 지금 줄줄이 풀려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란 종사범인 한덕수 씨 딸랑 15년 구형했던데 아니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나라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나라를 무너뜨리려 했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고 국민을 학살하려 했던 이런 국사범들한테는 법의 엄중함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적극 행정해 주시고 특히 담당 판사님 최대 판결을 좀 부탁합니다. 결국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손해는 내가 본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런 사람들 겪었으니까 이제 더는 이런 자들, 이런 세력이 집권하고 국민 속이고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오픈 채팅에도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다, 심장이 이렇게 줄어들 뻔했다 이러면서 지금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날의 좀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 소식도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 쿠팡에서 3,370만 명의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또 일어났죠. 그러니까요. 예. 대한민국에 지갑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아니 저 쿠팡도 KT처럼 그 전직 검사분들 많이 영입하시던데 검사들은 개인정보 유출은 못 막는 모양입니다. 어디다 쓰려고 데리고 가셨는 거? 아니 쿠팡 그 회사 이익 많이 내던데 이익을 많이 내면 정보 보안에도 신경 쓰고 그 저 투자도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경을 안 쓸 거면 감당을 못 할 거면 남의 개인정보로 장사하지 마셔야지요. 그러니까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내 개인 정보가 나보다 해외여행 더 많이 한다고. 네.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난 짐에 이 쿠팡이라는 회사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경야독이란 말이죠.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건 칭찬해야 됩니다. 근데 그 회사는 주경야경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대요. 아니 그 이 회사에서 야간 배송 새벽 배송하던 노동자가 올해만 8명이 이제 사망을 했던데 서구 선진국 어디에 밤샘 노동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밤에는 잠자고 쉬어야지요. 그 박쥐, 올빼미 이런 동물들 그러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동물들은 시각, 청각, 후각이 남달리 발달해서 밤에도 암시랑 안 태요. 네. 그러나 사람은 야행성 동물이 아니잖아요. 국제암협회에서 야간 노동을 2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일하면은 각종 질병이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사고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 사고는 나한테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죽음으로 이끄는 이런 야간 노동을요 우리가 혹시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치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수돗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사회학자의 그 경고가 있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쿠팡도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 좀 새겨 주시고 우리도 우리 이웃을 그 안녕을 해치는 이런 소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 좀 돌아봐야겠습니다. 네. 주경야독은 좋지만 주경야경은 굳은 것입니다. 맞아요.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 보고 잊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내란 1년을 맞아서 광주교육청이 윤석열 일당을 이제 무슨 짓을 했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관을 운영한답니다. 필요하죠. 예, 내일 아침 교육청 북카페에서 민주주의 수호 선포식을 진행하고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고에 가셔서 고3 학생들에게 특별 강연을 하고 12일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님을 모셔서 교직원 대상 연수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이 정도는 뭐 해야죠. 그런데 이런 일회성 교육도 좋지만 학교에서 교실에서 1년 내내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학교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곳인데 지금 민주시민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래 학교에서 교사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말을 못해요. 윤석열의 범죄에 대해서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거든요. 근데 교과서에 뭐 계엄, 내란, 탄핵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우리 사회와 정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어디서 배우겠냐 말이죠. 학교에서 못 배우니까 재수 없으면 가짜 뉴스 퍼뜨리는 그런 그 돈벌이 채널 등에 오염이 돼서 이른바 극우화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나라의 큰 걱정거리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꽃은 이제 선거하고 투표인데 만 18살 넘으면 투표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고3 학생들은 투표도 하고 정당 가입도 하고 선거 운동도 합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투표날 그냥 투표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사회의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공무원들은 박탈당한 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요, 학교에서 이제 그 보이텔스바흐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데 학생과 교사가 같이 토론하고 탐색하고 서로 논박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민주시민을 길러내요. 우리나라도 학교에서 교실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야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민주시민으로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도 좋지만 학교에서 교사들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회 현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하고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들 민주시민교육 열심히 해 주시고요. 광주 학생들은 늘 깨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토론이 많은 사회가 굉장히 건강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걸 학교 때부터 교육을 하면 정말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역시 알찬 소식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